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모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디멘시아 도서관에서 너무 좋은 행사를 또 하고 있어가지고 많이 또 홍보를 해주셨고 또 같이 활동하시고 또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도 이렇게 또 많이 참여해주셔가지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치매는 처음이지 책은 이제 작년이었죠. 작년에 이제 국장님하고 원장님하고 또 이제 말씀을 좋게 해주셔가지고 또 여러 디멘시아 도서관 또 그 관련 그 선생님들께서 너무 많은 도움도 주시고 또 사실 이런 제목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이제 국장님하고 또 디멘시아 출판사 쪽에서 거의 또 많이 만들어 주신 거기 때문에 정말 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생각으로만 가지고 강의 때 조금 썼던 그런 내용들을 저에게는 이제 좀 묶을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저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이렇게 묶어서 또 현장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게 출판해도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더 감사드린 거 오늘 이렇게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진행을 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치매는 처음이지에 대해서 저는 이제 어떻게 구상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또 그 동안의 이제 과정과 그리고 이제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이 내용이 좀 어떻게 보면 딱딱할 수도 있고 좀 너무 좀 실용적으로 제가 내용을 하다 보니까 좀 재미없는 내용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최대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번에 좀 준비를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 이제 축사를 써주신 저희 아버지와 그리고 저희 장모님 아내 이렇게 같이 와주셨는데 간단하게 좀 인사를 하고 저희 가족이 오늘 같이 이렇게 가족 행사로 아버님 한마디 해주시죠. 저도 사실 치매는 우리 아들이 쭉 해왔지만 잘 모르는 분야고 하여튼 이런 책을 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뿌듯함을 느끼고 아빠라서 아주 긍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내한테는 한마디 시키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또 와주신 장로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와주신 선생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치매 안심 센터라는 곳에서 2010년부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라고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것들은 지역사회의 치매로 의심이 되거나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또 궁금하신 분들을 거의 많이 만나 뵙게 되는데 그런 분들을 이제 현장에서는 사례관리라는 이름으로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례관리라는 이름으로 개입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도움들을 많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도움이라는 것보다 이제 개입을 하게 되면서 어르신들이 아무도 없는데 언젠가 돌봄이 필요해서 병원에 가야 될 때 또는 요양시설에 가야 될 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이분들을 위해서 병원에 들어가는 거 사인도 해드려야 되고 아플 때는 또 요양시설에 들어갈 때는 신원 인수인 개념으로 이렇게 사인도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계약을 해야 되는데 해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보통 현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원해 주시는 뭐 봉사자나 아니면 직원들이 많이 해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 갖고 법적인 또 이슈들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심지어는 그러면 안 되는데 연명의료도 대신 해달라고 사전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도 대신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러면 또 안 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관심이 있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후견 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돼갖고 서울가정법원에서 신청운영 감독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그리고 복지사회라는 곳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치매와 관련해가지고 제일 치매에 대해서 정말 질적으로 치매가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줄 것인가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치매 케어학회 그리고 사람 중심 케어 실천 네트워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곳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먼저 우리 참여자분들께 보여드릴 영상은 두 가지 영상을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 영상은 영화 업의 오프닝 장면입니다. 요거를 한번 처음에 보여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영상 보여드리고 오늘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소리를 조금만 켜드릴게요. 근데 이게 소리를 켜도 사실 음악이라서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켜보고. 네. 음악이니까 영상이 중요하거든요. 영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치매는 처음이지에 대해서 이제 좀 안내드릴 내용 중에 첫 번째로 보여드린 거는 이제 영화 업의 오프닝이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첫 번째로 제가 보여드린 영상에서 좀 같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지금 이 초고령 사회라는 거는 뭐 뉴스나 여기저기서 아마 다들 보셨을 겁니다. 정말 많은 곳에서 다들 보고 있었을 건데, 여기 보이는 이제 한 부부처럼 자녀는 없었지만 두 분이 굉장히 행복하게 지내는 상태에서 언젠가 이제 두 분 중에 한 분이 어쩔 수 없이 먼저 돌아가시게 되셨을 때 남은 사람들을 보통 지역 사회에서는 독거노인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독거노인이 혼자 산다고 했을 때, 독거노인이 치매가 있다고 했을 때 지역 사회에서 현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회의나 이런 거를 거쳤을 때 좀 더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건 결국에 하루 종일 안전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거를 이제 보통 시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시설에서 이 사람들이 좀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회의들이 많이 열리게 되고, 그렇게 또 결정을 하고, 그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분들을 강제로 입소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혼자 사시는 분들이 좀 더 안전을 위해서 주변에 민원들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혹시 이분들이 돌아다니다가 뭐 실종이 되거나 배회가 있거나 이런 것들 문제가 있었을 때 이 사람들 좀 더 안전하게 되는 게 우리 지역사회에서 바라는 겁니다라는 취지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위험하니까 시설에 가시는 게 어떠실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초고령 사회가 됐었을 때 이것들이 굉장히 만연하게 되는 이런 사회에서 한번 첫 번째 영상을 보여드렸고, 두 번째 영상은 플랜 75라는 영화의 메인 예고편입니다.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건데요. 플랜 75라는 거는 이제 가상의 세계에서 75세가 넘으신 사람들을 스스로 돌아가실 수 있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 그거에 대한 내용인데 이 메인 예고편도 한번 보여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75歳以上の高齢者に死を選ぶ権利を認め支援する制度、通称プラン75が今日の国会で可決されました。政府に求める国民の声が高まっていました。これは基本的に自由にお使いいただける場合で、今日お申し込みされます。承知しました。もう少し頑張れるんじゃないかと思って。いや、ちょっとごめんなさい。孫たちのこと考えたらさ、そういうことが必要かもしれないじゃない。あんたもう死ぬつもり？ゆくゆくはの話。もしもし。プラン75の成宮と申しますが、何かご質問があれば。お年寄りっていうのは寂しいんです。皆さんがうまく誘導してあげなくちゃいけない。これさ、お願いします。プラン75は万が一気持ちが変わられたらいつでも中止できます。いつもおしゃべりできるのが嬉しかった。네, 제가 오늘 이제 책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영상을 이제 보여드린 이유는 오늘 제가 할 내용들이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왜 책을 썼는지, 그리고 어떻게 책을 썼는지, 무슨 내용의 책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교류의 시간 이렇게 가지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왜 책을 썼는지랑 어떻게 책을 썼는지, 무슨 내용에 대한 책인지가 앞에 두 개 영상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 또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느꼈던 내용들이 여기 책에 좀 많이 반영이 돼서 그렇게 좀 쓰게 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먼저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지역사회 현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을 위해서 현재는 많은 곳에서 회의를 할 때 그분이 이제 의사결정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지자체 공무원 혹은 관계기관, 복지기관, 다양한 이곳에서 이제 도움을 준다는 명목으로 안전을 제일 최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이 당사자의 원하시는 것, 당사자의 안전보다도 더 이 사람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사실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좀 바꾸기 위해서 많은 분들하고 공부도 하고 활동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도상에서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첫 번째는 이 치매가 있거나 걱정이 될 때 어떤 전문가가 붙어가지고 정말로 이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줬을 때 좀 더 이분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들의 관점이 치매가 있어도 같이 지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그리고 그 과정에는 당연히 필요한 것들이 우리들의 관심, 그리고 지원, 그리고 인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이 있었던 것을 제일 많이 현장에서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에 대해서 책에 오늘 그런 내용을 담게 되어서 첫 번째 영상과 두 번째 영상을 보여드리게 됐고, 그럼 먼저 왜 책을 썼는지 저 요거 이제 한마디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2010년부터 치매 안심센터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게 됐고, 그 전에는 노인복지관에서 한 1년 반 정도 근무를 했었어요. 원래 노인복지관에서 근무를 하면서 제가 많이 느꼈던 게, 어르신들에게 이제 도시락 배달과 그리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이런 돌보미 선생님들 연결하는 거를 그 두 가지 업무를 담당을 했었는데, 오전에는 이제 도시락을 배달하고 이제 오고, 오후에는 그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께 생활지원사라고 하시는 분들을 이제 연결해주는 사업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느꼈던 게, 내가 이렇게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정말로 이분들이 필요한 현장에 대한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었는데, 그런 것들의 좀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던 찰나에 어떤 분께서 이제 앞으로는 치매가 뜰 거다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치매 안심센터라는 곳이 만들어지게 됐는데, 2007년에 만들어서 이제 조금 움직이고 있는데, 너 거기 가보면은 네가 이제 발언에 그렇게 전문가 하는데 한번 전문가 배우지 않겠느냐 해갖고 2010년부터 치매 안심센터를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무를 하다가 보니까 정말 현장에서는 다양한 일들이 많고 또 다양한 상담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 그런 상담들을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는 좀 잘 해결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는 잘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좀 더 현장에 이런 정말 진짜 전문가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분들의 삶의 질이 바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자료도 만들고, 그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공유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언젠가 꼭 자료집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모으는 게 이제 제가 왜 책을 쓰고 싶은지에 대한 첫 번째 대답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 모았던 것들이 이제 이런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되었고, 어떻게 쓰게 됐느냐, 이제 요거는 되게 콩할 만한데요. 제가 이제 활동을 할 때마다 계속 모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장하드가 점점 커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조금 더 비싼 외장하드가 이제 점점, 그래서 처음엔 USB로 갖고 다니다가, 그다음에 이제 요만한 외장하드인데, 외장하드가 점점 비싸지고 또 속도가 빠르다 그러면 막 60, 70 점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런 이제 자료들을 모으게 됐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모으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상담을 할 때 물어보시는 것들이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이제 저는 2010년부터 근무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패턴이 있다라는 것을 좀 많이 느끼게 됐고, 이런 패턴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똑같이 알려준다고 하면은 똑같이 현장 전문가가 되고, 그러면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A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삶의 질의 변화가 있는데, B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여러 가지 비전문가처럼 이 사람에 대해서 도움을 못 받는 이런 현상도 안 만들어지고, 공통적으로 좀 이런 역량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자료도 모아보고, 그리고 저희가 원래 제가 그 기관에서 근무할 때는 네이버 카페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네이버 카페를 운영했는데, 이제 저희 조직이 2018년부터 커지게 되면서 제 업무를 다른 분에게 이제 주게 됐어요. 근데 카페를 저는 이제 막 주말에도 들어가고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는, 정말 도움될 수 있는 자료를 막 올렸어요. 업무 시간에 주말에도 막 올렸어요. 누가 하라고 하진 않았지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막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다른 담당자에게 넘겨줬더니, 카페 혹시 그거 아세요? 카페 레벨이 있는 거? 카페 레벨이 점점 떨어지는 게 눈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하루에 50명, 100명 들어오던 사람이 이제 10명도 안 들어오게 되더니, 하루에 1 들어오는 것도 거의 제가 이제 다른 계정으로 들어갔을 때나 시키는 거고, 점점 망하는 걸 보면서, 언젠가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도 이렇게 정보 공유 창고는 좀 잘 안 될 수가 있겠구나. 그거에 대해서 또 탓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 블로그를 하면서 거기다가 좀 여러 가지 제가 공부하는 자료들을 이제 업로드하게 되면서, 또 아까 외장하드와 같이 자료 정리가 되게 됐습니다. 또 이게 이제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인데요. 거의 웹하드처럼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누군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고, 제 공부용으로도 쓰고 있고, 이런 자료들이 이제 같이 모아지게 되면서 제가 만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제 이 책의 구성들이 여기서 다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책을 쓰다 보면 이제 그 여러 가지 뭔가 문서화된 내용들도 같이 써야 됐었는데, 사실 저는 이전에 크몽에다가 이런 거를 한번 올렸었어요. 사회복지 자기소개서 작성법과 합격 예문 해가지고 좀 어떤 사람들이, 요거는 이제 크몽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사람들이 여기서 좀 어떤 게 보편적으로, 여기다가 치매 관련 정책들도 올리니까 하나도 안 팔리더라고요. 관심이. 그쵸. 누가 돈 주고 사진 않겠죠. 절대 역량 강화에 대해서는.
사례관리 이것도 또 관심이 없고 그럼 뭐가 관심이 있을까 하니까 사람들이 이걸 제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자기소개서 어떻게 쓰냐. 그래서 내가 어차피 학생분들 자기소개서 좀 도움도 드리고 맨날 하니까 그걸 한번 문서화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올리게 되면서 이제 책에 대한 연습도 이때 살짝 한번 1차 연습이 됐던 것 같습니다. 동의하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원래 별점이 높은데 여기 최근에 주신 게 좀 안 좋대. 5점 만점에 3점이 있어서 좀 높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만들어 놓은 거에서는 많이 사주셔갖고 이렇게 하면서 책의 구성들이 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할 내용은 이 책에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인트로를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봤을 때 치매가 있거나 혹은 고령의 노인이 위험한 모습을 이제 좀 나타내고 있는데 밑에 제가 위험한 모습을 좀 연출해줘라고 챗 GPT한테 요구를 했더니 위험한 이제 망치를 밑에다가 놓아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슬아슬하게 이제 좀 위험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치매가 있는 어르신이 집에서 혼자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매일 안부를 확인할 수도 없고 매번 병원에 모시고 갈 수도 없고 이게 보통 지역사회에서 치매가 있고 혼자 계시고 혹은 노인부부고 그런 분들에 대한 회의 안건으로 제일 많이 올라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보통 어떻게 내용이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결론이 많이 가게 돼요. 그냥 편하게 요양시설에 모시면 어떨까요? 괜히 혼자 계시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은 그거 나중에 더 문제되면은 그 지역에서 좀 막 이슈도 나고 뉴스도 나고 그런 뭐 이제 그렇게 되면 정말 위험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르신의 설득 작업이 들어갑니다. 어르신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매번 찾아올 수도 없고 어르신 매번 병원에 모시고 갈 수도 없으니까 그냥 시설에 가시면 제일 안전한데 어때요? 근데 어르신은 절대로 시설 가기 싫죠. 왜냐면 시설에 갔다가 내가 다시 집으로 올 수 있으리란 보장도 또 없기 때문에 싫다 하지만 계속 그거를 설득을 합니다. 왜냐하면 안전에 대한 이유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 잘했다라는 관점보다는 한번 저희가 이제 생각해보고 싶었던 거는 제가 책을 쓰면서도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생각해보는 거는 그 당사자에 대한 좀 당사자가 진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게 시스템에 대한 문제면 그 시스템을 개선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무조건 안전을 위해서 시설이라는 옵션을 선택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드릴게요.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거랑 같이 꼭 보여드리는 게 있는데요. 두 개인데 하나는 치매 연령별 유병 현황과 하나는 치매 중증도별 유병 현황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어르신들이 이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이게 사실은 저한테 한 얘기는 아니고 이제 어르신들이 모여있는 얘기를 우연히 들었어요. 다른 병은 몰라도 치매는 절대 걸리면 안 돼요. 그리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치매라고 진단 받으면은 치료약도 없고 자식들이 돈 몽땅 가져간 다음에 요양원에 보내버린대. 그래서 치매 검사는 절대로 받으면 안 돼요. 어때요? 들어보신 것 같으세요? 어디서인지? 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3, 4, 5 모여서 많이 하십니다. 사실 뭐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관점에는 이제 이 두 가지가 빠져 있는데 하나는 연령별 유병 현황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령별 유병 현황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 이제 치매 환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추정 수치를 우리나라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치매 역학조사 및 실태조사를 했고 3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2023년에 했고 3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제일 최신 자료로 발표를 했는데 65세 이상 10명 중에 1명이 치매 환자로 추정이 됩니다라는 이야기는 아마 우리 선생님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65에서 69세는 100명 중에 5명, 70에서 74세는 100명 중에 5명에서 6명 사이, 그리고 75세에서 79세는 10명 중에 1명 정도, 그리고 80에서 84세는 또 100명 중에 15명 혹은 16명, 그리고 85세 이상부터 되면은 이제 10명 중에 2명 이상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치매가 모두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나이가 올라가면 위험 요소는 있지만 분명히 위험 요소는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치매가 되는 건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또 여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면은 저희는 85세가 넘기 전에 빨리 죽어야 되겠네요. 85세가 넘은 10명 중에 2명 이상이나 치매 환자가 된다고? 그럼 우리나라 망하지? 이런 얘기들도 하세요. 그러면은 또 바로 이 얘기를 바로 드려야 돼요. 이게 바로 이어서 드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이게 뭐 어떤 질병이든지 중증도라는 게 있는데, 자, 이것도 똑같이 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똑같은 날 발표를 했는데 중증도별 치매 유병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중증도가 보통 CDR이라 그래가지고 클리니컬 디멘시아 레이트는 제가 영어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CDR로 가는데 0.5부터 해갖고 1, 2, 3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0.5가 제일 낮은 단계고, 그 다음에 경도 치매가 1.0, 그 다음에 중등도 치매가 2.0, 그리고 중증 치매가 3.0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는데,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통 경도 치매 또는 중등도 치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도 치매를 보시게 되면은, 경도 치매는 67%, 그리고 중등도 치매는 29.5%,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은 거의 10명 중에 8, 9명 이상은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도움만 받을 수 있다고 하면, 환경적인 요소만 좀 되고 주변에 좀 지지만 있다고 하면 살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중증 치매라는 거는 이제 100명 중에 한 2, 3명 정도가 흔히 말하는 중증 치매여서 그때는 정말 많은 돌봄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 이전까지는 10명 중에 8, 9명 정도는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 지지체계가 있으면 충분히 같이 지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최대한 설득을 시켜가지고 어르신들이 치매에 대한 공포감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공포감을 해소시키는 이유는 저희 치매 안심센터의 주 업무 중에 하나가 치매 검사인데요. 어르신들이 치매 검사 받는 거를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치매라는 말 자체 듣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 이유는 결국 내가 나중에 이런 중증 치매 같은, 이런 중증 치매를 이제 일반적인 치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런 사람이 됐을 때 계속적으로 나를 집에서 돌보지 못하니까 내 의사에 상관없이 나를 요양원이나 이런 곳에 가게 될 것이고, 그럼 요양원 원할 때 그곳에서 나오기도 어렵고, 내가 원할 때 뭐 예를 들어 밤에는 치킨을 시켜 먹고 밤에는 TV도 마음대로 보고, 뭐 프로그램 안 듣고 싶으면 안 들고, 뭐 집에 갈래 그러면 집에 가고 싶고, 이런 것들이 내 마음대로 집에서처럼 되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안전에 대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집에서 있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치매 검사를 애초에 안 받으면 나는 치매 환자가 아니니까 당신들이 이 얘기도 안 꺼낼 거 아니야? 라는 걸로 되면서 많은 분들이 치매 검사 자체를 거부하고, 그러다가 중증으로 아예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서 지역사회 신고나 혹은 구급차 타고 이제 발견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신고가 들어와서 개입이 되고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요것도 이제 책에 같이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이쪽으로 중심적으로 전문가는 아니지만, 요건 우리 이제 신수경 선생님 같이 이제 그 주거에 대한 또 관점에 대해서 하시는 우리 신수경 선생님 같은 분이 전문가시지만, 요거 보면은 이제 요리아이 요양원이라는 곳에서 최근에 좀 많이 이슈가 돼가지고 사진으로 좀 넣어봤어요. 예전에는 치매가 환자가 있어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마을 그러면은 저기 네덜란드의 호그백 마을을 많이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요 요리아이 요양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요게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목조주택같이도 생겼고 그냥 집처럼 생겼는데, 치매가 있으신 분들도 아니면 거기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직원들도 그냥 유니폼이 아닌 일반적인 옷을 입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그냥 집처럼 가족처럼 생활하고, 그리고 거기서는 살고 계시던 분 중에 누가 돌아가셔도 이분을 기억할 수 있게 뭐 사진을 걸어 놓는다거나 막 여러 가지들을 좀 관점을 다르게, 그래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본 곳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기저귀는 싫다, 오줌 동안 화장실에서 누고 싶다, 식사는 집밥처럼 맛있게 먹고 싶고 혼자가 아니라 모두 함께 먹고 싶다, 내키지 않는 재활 따위는 하고 싶지 않고, 날씨가 좋은 날은 훌쩍 밖으로 나와 흐르는 계절을 느끼고 싶으며 요양원 스케줄에 매이기 싫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차를 마시고 옛날 이야기에도 꽃을 피우고 싶고, 내가 살던 익숙한 거리와 집에서 나답게 살고 싶으며, 낯선 곳에서 외롭게 죽는 것보다 늘 곁에 있는 사람들 곁에서 온화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라는 생활 지침까지도 같이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같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치매가 있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결국에 그분들이 치매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걱정들을 해소할 수 있는 전문가 혹은 전문 기관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언젠가 내가 정말로 돌봄이 필요할 때더라도 내 의사를 내가 건강할 때 만들어 놓은 나의 의사가 끝까지 존중받을 수 있게 되겠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사람들은 이런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이 많이 될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책의 내용들을 제가 좀 챗 GPT로 이렇게 Q&A로 몇 개 좀 가져와 봤는데요. 보시면은 좀 GPT의 도움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책의 내용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문서로 가져오면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잘 정리된 문서도 사실 되게
듣고 싶지 않죠. 그리고 항상 하는 말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강연인데 강연에서 유일하게 안 자는 사람은 누구다? 강사다. 최대한 사람들이 재미있고 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쉽게 잘 전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도 한번 이렇게 좀 제가 만화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는 이제 후견 제도에 대해서도 좀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책의 내용에서 보면은 치매가 있으신 부모님의 재산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라는 것들을 많이 사람들이 물어봐서 그 내용도 정리를 해봤는데 그렇게 쓴 이유는 치매가 있으신 예를 들어서 치매가 꼭 아니더라도 부모님이 두 분에서 집에서 사셨는데 어느 날 두 분 중에 한 분이 아프게 되면서 요양원에 갔고 한 분은 돌아가시게 되면서 그 집이 비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 집이 비게 되었는데 저는 부모님 돌봄 비용을 계속 내야 되고 그 집은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제가 좀 어떻게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없을까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할 수 있는 게 현재로서는 후견제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후견제도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싶어서 어디서 물어보냐면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네이버나 이런 곳에도 구글에도 물어보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혹시 검색해 보신 적 있나요? 후견 이렇게 해서 사실 뭐 후견이란 말 자체도 익숙하지 않은데 후견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은 보통 이제 법률 관계자 법조인 분들의 이제 그런 연락처나 이런 것들 뭐 본인들의 홍보 이런 것들이 뜨지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을 하고 어떻게 할 수 있고 그런 내용들이 다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최대한 후견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것을 이제 좀 말씀드리고 있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녀도 못 알아보는 치매 부모님의 돈을 찾으려면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십니다. 자녀가 모바일 뱅킹으로 부모님 몰래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든 게 사람들이 이런 정보를 공유해요. 부모님이 요양원에 있는데 우리 부모님 예금에서 좀 혹은 뭐 어떤 거에서 좀 돈 갖다 쓰려고 하는데 은행 갔더니 환자 데리고 오라고 그러고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댓글로 그거 어머니 아버님 몰래 모바일 뱅킹 하나 뱅킹 뚫어가지고 이렇게 이체하면 됩니다. 안 되거든요. 할 수는 있겠지만 했다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녀가 모바일 뱅킹으로 부모님 몰래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후견 청구를 통해 후견인으로 관리하거나 아니면은 은행에다가 부모님 통장에서 병원의 치료비를 이체 요청을 할 수 있거든요. 요양시설이나 병원 같은 그런 내용들도 같이 넣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부모님이 치매와 거동 불편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통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의 후견 청구를 통해서 후견인으로 지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은행에 부모님 통장에서 병원으로 치료비 이체를 요청을 하시거나 요거는 상속인들만 가능하시고요. 요거 세 번째로는 기초연금 통장이라고 해서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통장에 들어오는 게 있는데 그걸 분실해가지고 은행에 갔더니 은행에서는 환자 모시고 오거나 후견인 데리고 오세요라고 답변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주민센터에 가셔가지고 기초연금 대리수령 지급만 신청을 하시게 돼도 제가 부모님의 기초연금 통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굳이 후견 청구까지 하지 않아도 부모님의 기초연금 통장 정도는 관리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답변들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정보를 모르게 되면은 그 은행에서도 이제 좀 잘못 얘기를 드렸는데 무조건 후견인 하라고 하면은 후견 제도는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이 불편하냐라고 봤을 때 여기 넣진 않았구나. 어떤 것이 이제 불편하냐고 봤을 때 제일 첫 번째로는 비대면 금융거래가 어렵게 됩니다. 비대면 금융거래라는 건 우리들이 쉽게 말하는 모바일 뱅킹, 인터넷 뱅킹 같은 것들이 제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은행에 참고 거래만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뭔가를 활동을 하게 될 때 법원에 다 보고하고 권한도 받고 이런 불편함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서 이러려면 후견 안 해야지 하면서 취소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취소를 하려면은 법원에 또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잘 허가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어려움도 있게 됩니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돌봄 서비스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부모님에게는 돌봄 서비스를 거부하는 마음을 꼭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지지를 하고 당사자 의견을 존중하면서 돌봄 서비스는 돌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치매가 있는 예를 들어서 치매로 진단을 최근에 받았어요. 근데 엄마가 집에서 혼자 있고 아빠가 집에서 혼자 있고 아무 서비스도 안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요? 라고 하면은 장기요양 제도를 이제 설명해 주는 건 이제 기본이지만 그 장기요양 제도를 또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께서 스스로 동의를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스스로
어르신께서 거부하시는 그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데 가족들은 그런 것들이 어렵습니다. 그럼 어딜 가서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돌봄 전문가인 장교양 기관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쉬운 내용 같지만 많은 분들이 가족이 어떻게든 그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다가 부모님하고 싸우게 되거나 가족하고 싸우게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돌봄 서비스는 꼭 돌봄 전문가인 방문요양, 취약암 이런 기관의 도움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책에 들어간 내용 중에 이 내용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혹시 그 집으로 사람 찾아오는 게 무슨 서비스인지 아세요? 무슨 서비스일까요? 방문요양. 그렇죠. 맞습니다. 이분들 이제 전문가시니까. 네. 이 방문요양 같은 경우는 많은 보호자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진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집에 그 사람 보내주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 보내주는 거 그거 어떻게 신청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은 우리 부모님이 치매 같은데 그 외에 그 사람 보내주는 거 있다면서요. 그거 어떻게 신청해요? 라고 물어보세요. 굉장히 이제 뜬구름 잡는 말 같지만 또 한편으로 맞는 말일 수도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우리 부모님이 치매 같은데 어때요? 치매 같은데 치매로 진단을 받으시지 않았지만 자녀가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에 그 보시고 이제 치매로 추정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혹시 물어보는 거죠. 혹시 어르신께서 치매로 진단을 받으셨을까요? 치매 검사를 받으셨을까요? 물어보면은 아니요, 제가 봤는데 그 유튜브에 보니까 혹시 뉴스에 보니까 귓볼에 주름이 있으면 치매라던데 우리 엄마 귓볼에 주름이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자꾸 나한테 화도 내고 이거 치매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이거 100% 치매야. 안 돼요. 그러면은 일단 치매 검사에 대해서 병원 또는 치매 안심센터를 통해서 꼭 한번 받아서서 정확한 검사를 통해 가지고 이 병이 어떤 상황,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르신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 한번 정확하게 검사를 받아보시고 그 다음 단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그 사람 보내주는 거 있잖아요. 라고 했을 때 그 사람 보내주는 거는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죠. 방문요양 서비스인데요. 본인 부담금 15%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듣기 싫어하세요. 그냥 방문요양 서비스 일주일에 5일 하루에 3시간 정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한 달에 보통 한 2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취약암 보호사 한 30만 원 들어가고요. 요양시설 한 90에서 100만 원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는 보호자님들은 보통 이제 1년 했을 때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제일 많이 계산을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금액이 완전히 100% 정확하진 않지만 보호자님들이 돈에 대해서 형제들과 예를 들어서 첫째 아들이 돈을 다 내고 있다고 그랬을 때 1년, 2년, 3년이 흐르게 되면 언젠가 또 화도 나고 가족과 또 분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애초에 n분의 1로 할 수 있게 대략적인 금액을 알려주게 되면 보호자님들이 금액 설계를 할 때, 돌봄 비용을 설계를 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같이 좀 넣어보았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런 내용들로 해갖고 좀 넣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최대한 실용적인 내용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책의 내용이 좀 보고서 같기도 하고 좀 정책 자료집 같기도 하고 좀 딱딱할 수 있지만 최대한 제가 좀 이 책을 구상할 때 고민을 했던 거는 이 책을 통해서 정말 현장에서 내가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걱정이 돼갖고 어떤 기관에 복지기관의 종사자 선생님을 만났을 때 그 종사자 선생님이 나를 보고 우리 부모님 치매 같은데 라고 사람 보내는 거 어떻게 해요 막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 하더라도 내가 이상하게 얘기를 왜냐하면 나는 비전문가니까 우리는 비전문가니까 그런 이야기를 주민이 했을 때라도 똑같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중간 정도 이상은 전문적인 매니지먼트가 된다고 했을 때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현상에 대해서 최대한 분석을 해가지고 가족들이 미래 설계도 잘 할 수 있도록 했을 때 치매가 있어도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최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장 제목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에게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치매가 있어도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습니다. 치매는 정확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치매로 진단받으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무슨 서비스일까요? 노인 장교양보. 그리고 치매로 진단받으면 어떤 비용을 지원해 주나요? 라고 했을 때 경제지원제도로 중증치매 산정특례나 치매가족 연말정산공제 그리고 치매 안심센터 사업 그리고 치매가 있는 부모님을 보호하고 싶어요. 보통은 이제 재산보호 측면에서 성년의견제도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치매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내용으로 최대한 구상을 했고 저는 일단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복지사 관점으로 치매에 대해서 접근해서 치매에 대해서 의학적 정의 내용이 보시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라는 전제하에, 그리고 또 최대한 행동심리 증상에 대한 대처도 나온 시중의 책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감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좀 집중해서 내용을 넣고, 저는 최대한 관심을 둔 거는 요 치매로 검사에 대해서 거부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분들이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그리고 또 실제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치매 검사를 거부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응대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치매로 진단을 받은 분들에게는 어떻게 내가 응대하고 함께 살아가시는 것이 좋은지 이렇게 내용을 구상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는 치매와 관련된 여러 이슈들이 많아질 건데 저는 이제 마지막 영상 보여드리면서 오늘 시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에 대해서 최근에도 이제 일본 사회에서도 그렇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영케어, 노노케어, 인인케어입니다. 노노케어는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인지증인 사람이 인지증인 사람을, 일본 같은 경우는 치매를 인지증이라고 하는데 치매가 있는 사람이 치매가 있는 사람을 돌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인인케어 해서 관련된 간병 살인 이슈가 발생되게 될 것이고, 앞으로 다양한 사회적 문제 중에 첫 번째로, 두 번째는 돌봄 인력이 부족해진다는 뉴스는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해외 노동자를 유치하고 가족 돌봄을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어떤 요양 돌봄은 뭐 한 달에 1,000만 원이 들어가요. 어디는 뭐 거의 조금만 해도 들어갈 수 있어 하면서 돌봄에 대해서 개인 부담금을 통해 가지고 돌봄 서비스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어지다 보면 결국에는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기 때문에 이런 돌봄 서비스를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최소한의 돌봄 서비스를 받게 되는 돌봄 서비스의 질 이슈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와 함께 돌봄 불평등 이슈도 만들어지게 될 거고, 가족 해체와 고독사가 증가하게 되면서 지자체가 이제 이슈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혼자 사는 어르신이 땡땡구에서 발생되게 됐어요. 그러면은 지자체장님들이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뉴스에 좋은 걸로 나올지 안 좋게 나오면은. 그럼 최대한 이거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또 많이 이야기가 되게 되죠. 그래서 지자체 책임 이슈, 그리고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치매 머니 관련해 갖고 실버 칼라임 이슈, 그리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집을 임대해 주지 않는 고령자 주거 안정 정책 이슈, 표류노인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가족관계 해체에 따른 상속과 유류분 이슈, 그리고 그에 따른 효도계약, 종험사, 사전지시서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돌봄 전문가가 부족해지게 되면서 케어 매니지먼트 이슈까지 앞으로 사회적 이슈들이 점점 많아지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관심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슈카월드라는 곳에서 이제 캡처를 해온 것인데, 보시면은 이 사진이, 이건 좀 다른 내용이지만 보시면은 이제 인도 사람분들이 이제 스모그 사이에서 요가를 하는 모습을 뉴욕 타임즈 기자가 기괴하다 이러면서 사진을 찍었대. 이유가, 아니 그 밖에 나와서 스모그 하면서 오히려 건강이 더 안 좋아질 텐데 건강 챙긴다고 스모그 사이에서 요가를 하는 게 굉장히 기괴하구나.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 사회가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고령 사회라는 거는 다 이미 알았어요. 그리고 치매 인구도 늘어날 것이라는 것도 알고 다 하는데, 예방에 대해서도 분명히 필요는 하지만 치매가 진단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몇 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해주는 약 가지고 가족이 버티고 있는 지금 이 현실에서 도대체 치매가 있으신 분들하고 어떻게 잘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무조건 다 시설에 가게 되는 상황은 당연히 아니어야 되는 걸 다 알면서도 시설에 있으면서 신체 구속이 되고 이런 것들도 우리는 다 싫지만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진다 그랬을 때 우리는 또 대응할 방법도 현재는 없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러 논의가 되고 있지만, 그런데 아직 관심은 특별히 없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것은 예방약, 예방치료제, 예방주사 이런 거는 관심이 있는데, 그 후에 치매로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지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사전부터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 외로움과 우울이 증가되고 사회적 고립이 더 증가가 되면서 치매 환자분들이, 치매가 위험성이 있는 분들도 더 늘어난다고 했을 때, 이런 사회적 고립에 대해서 정말 앞으로도 문제가 된다고 했을 때, 정말 치매가 있는 사람들이 같이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AI라든지 로봇 이런 것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사람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그런 일상에서의 지지체계가 가장 필요할 것이고, 결국 그런 문화를 바꾸는 것만이 치매가 있어도, 그리고 고령자가 있음에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관심과 관계, 존중과 배려, 관계가 서로를 치유하게 될 것입니다. 네,
요 마지막 영상은 생명보험 그 타이 생명보험 영상이거든요. 아마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제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เขาจะได้อะไร ถ้าเขาทำแบบนี้ทุกวัน เขาจะไม่ได้อะไรเลย ไม่ได้รวยขึ้น ไม่ได้ออกทีวี ไม่มีใครรู้จัก ไม่ได้มีชื่อเสียงที่มากขึ้น เพราะสิ่งที่เขาได้ คือได้แค่ความรู้สึก ได้เห็นความสุข ได้เข้าใจ ได้ความรัก ได้ในสิ่งที่เงินซื้อไม่ได้ ได้โลกที่สวยงามกว่าเดิม ในชีวิตคุณ อะไรคือสิ่งที่คุณต้องการมากที่สุด ให้ประกันชีวิต เชื่อในความดี 딱 두 분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더 듣고 오늘 시간을 좀 마치도록 할 건데요. 제가 발표를 두 분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근무하시는 이제 치매안심센터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갖고 보상도 없이 지역사회 분들에게 정말 관심을 가지고 지지해주는 굉장히 이상적인 활동을 지역사회에서 실천해 주시는 두 분이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요. 먼저 가족봉사단으로 활동해 주셨던 우리 선생님, 네, 저랑 네. 한번 그 가족봉사단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느끼셨던 거나 활동 경험 한번 이렇게 공유해 주시면 제가 깜짝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제 가족봉사단, 아니, 잠깐 생각할 시간을 드릴 때 제가 가족봉사단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이세요, 단장님은? 가족봉사단이라는 거는 저희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전문 자문사단이라는 걸 운영을 했습니다. 그 치매 전문 자문사단이라는 거는 지역사회에서 치매가 있는데 좀 더 지지체계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방문해드려갖고 지지체계를 가져주는 그런 활동 전체를 다 치매 전문 자문사자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요. 치매 전문 자문사자 활동을 통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지역사회에 있는 취약 치매 어르신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그런 문화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지금 발표해 주실 가족봉사단인데 부모님과 자녀가 청소년이 어르신 댁에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식사도 하시고 정말 이웃처럼 가족처럼 그렇게 생활해 주시는 지원해 주시는 그런 활동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가족봉사단이셨고요.
네, 이제 생각하셨죠? 늦게 와가지고 예전에 그 홍정수 복지사 선생님이 주관했던 강동구의 그 치매지원센터에서 가족 봉사단 활동을 했었어요. 저희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학생들만 그 독거 어르신이나 이런 치매가 있으신 어르신 방문해서 활동한다는 게 어려웠기 때문에 부모님들하고 함께 활동하는 걸 할 때 되게 열정적이시고 뭐 진정성 있는 봉사를 하시는 걸 보고 저희가 진짜 존경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어제 페이스북을 보고 이거 하신다는 거 알고 뒤늦게 신청을 했어요. 근데 암사동에서 오느라고 좀 늦게 왔어요. 그래서 오늘 저보고 발표하라고 하실 줄 생각도 못했고, 근데 제가 지금 저기 한갑이 지났는데 그때는 그냥 학생들 저희 아이들을 학교 보내면서 그냥 부모로서 이렇게 도와주는 봉사, 가벼운 봉사였다면 제가 어떻게 하다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무슨 일이 필요할 때, 그래서 1년간을 요양원에서 실질적으로 근무를 해보고 지금 한 6개월 정도 쉬었다가 이제 재가를 지금 저희 마을 이웃에 가까운 데를 가면서 조금 행복한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치매라는 거를 요양원에서 경험을, 저도 그 과거에 봉사활동하고는 차원이 달랐던 치매 환자들을 많이 접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초록이 치매, 저희 나이 또래의 젊은 분이 치매에 걸린 것도 있었고 연세 드신 분들, 근데 요양원에 오셔갖고 치매가 나아서 좋아지시는 것보다는 급속도로 나빠지는 거를 많이 경험을 해서 아직까지는 이 시스템 많이 미숙하고 저희 요양보호사들도 최선을 다해서 다 하지만은 그 제한된 시간에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완벽한 케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많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고, 지금 운이 좋게도 제가 4등급 어르신인데 과거에 치매에 암 병력이 있으셨는데 지금 호전된 상태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봉사 일을 하면서 어르신한테 저도 위로를 받고 저도 서로 이게 너무 좋은 상태였는데 지난주 일주일간 어르신이 기운이 좋아지셔서 텃밭에 나가서 열무를 손질하다가 지금 진드기 감염이 되셔서 병원에 입원하신 거예요. 마침 그래서 제가 여유로운 생활이 있어서 페이스북을 보다가 이거 하는 거 알고서 얼른 신청을 해서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이 어르신도 치매 증상이 있었는데 약은 중단됐고 좀 본인이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되게 힘들어 하셨는데 어르신은 본인은 아니시라고 그러고 저는 저를 손님처럼 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케어하는 대상자이지만 저를 손님으로 대하고 저는 존중을 해주지만 가족들은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제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고 좀 더 어르신한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좀 복지사 선생님의 도움을 좀 받고 책도 좀 구입하고 싶어서 달려온 거예요. 죄송합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가족봉사단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이제 많이 어르신들에게 꽤 도움이 됐는데 그 이유가 어르신들이 학생분들이 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감? 반감? 이런 것들이 좀 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성인이나 그 노인분들의 방문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좀 청소년이나 대학생분들의 방문을 했을 때는 좀 받아들여 주셨어요. 그래, 고생하네 이러면서 그런 가족처럼 서로 챙겨주고 관심을 가지고 했던 것들이 장기요양 제도권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됐을 때 굉장히 안정적인 지지체계가 특히 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에는 그분들에게 방문해 주시는 분들도 또 없는 것들이 현재 방문 요양에 좀 어려움, 가끔은 이제 일요일 하루만이라도 그런 것이다 보니까 많은 도움을 받아서 가지고 오늘 반가운 마음에 갑자기 또 요청을 드렸고 원래 단장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단장님은 마지막으로 저희 그 조재민 선생님이라고 저희 대학생 치매 서포터즈 활동을 했었는데 그 1기입니다. 그게 제가 1기가 몇 년도인지도 기억 18년인가 아니라 14년인가요? 2015년? 그쵸. 그때 2014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2년으로 그 활동해 주셨던 분인데 지금은 이제 대학생이 당연히 아니죠. 대학생이 아닌 우리 선생님이 그때 1기 활동이 10년 전이지만 혹시 기억이 나시면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서. 죄송해요. 아니 저는 그냥 회사 열심히 다니고 있는 회사 일반인이고요. 치매 관련돼서 잘
알지 못하니까 당시에 한 10년 전쯤인데 이제 친구랑 기회가 돼서 이제 봉사활동 좀 이제 군대 장교로 제대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회에 나오면서 좀 의미 있는 일 좀 하나 해보자. 봉사활동 잠깐 했던 데까지 오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이 전반적인 사회 제도나 이런 것들 말씀하시면서 좀 느낀 게 치매랑 아무 상관, 또 저희 부모님도 오히려 너무 이렇게 쌩쌩하셔가지고 치매 걱정도 잘 안 하면서 살고 있긴 한데, 이런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를 또 생각해 보니까 치매 관련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많이 만드는 게 또 여러 가지 또 그 콘텐츠에 접한 사람들한테 다양한 파생적인 것들이 많이 생기겠구나. 그래서 관련된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또 들으면서 해두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대학생 봉사단을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정기적인 봉사는 아니고 여름방학에 한시적으로 프로젝트 팀을 운영을 했어서, 그게 이제 제가 봉사단 이름 짓는 거를 좀 어려워해가지고 그냥 이름을 TFT로 지었습니다. 그냥 패스트폴 팀 해가지고 TFT 1기, 2기, 3기, 4기, 5기 해갖고 아마 6기까지 운영이 됐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자원봉사 담당이었을 때니까 미션들을 드렸어요. 지역사회의 치매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과제로 냈고, 학생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인식 개선이라든지 정말 지지체계에 대해서 장기적인 봉사로 방문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좀 개입이 하는 게 좋을지를 여름방학 2달 동안에 집중해서 하는 프로그램의 최초 1기로 저랑 같이 정말 막 그때 밤에 막 12시 넘어서까지도 치매센터에 있으면서 막 같이 고민하고 막 그래서 막 프로젝트 하면서 마치 과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같이 참여했었는데, 오늘 1기에 활동해 주셨던 선생님이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반가운 마음에 또 같이 요청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까지도 제가 입사 전부터 이미 자원봉사단은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2010년에 입사했는데, 거기에 지금 대표를 맡고 계시는 저희 양창석 단장님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으며 제 발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돈을 많이 받아요. 제가 치매 여기 센터에 나온 건 한 13년 됐어요. 자원봉사를 처음에 시작은 이제 성당 쪽에서 봉사 모임에서 이제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시작은 했는데, 사실 처음에 이제 할 때만 해도 이제 방문 봉사해가지고 이제 환자들 만나고 이제 시간을 좀 이제 보호자들 이제 시간을 좀 내드리는 이제 그런 봉사를 많이 했는데, 사실 최근에 와서는 이제 저희가 2년 전부터 마침 기회를 주셔가지고 우리 홍 팀장님이 치매 관련 강의를 합니다. 근데 저한테는 그게 이제 특히적으로 좀 많이 변하게 되는 동료였는데, 그동안 저 봉사할 때는 사실은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치매에 대한 것도 그렇고, 가서 환자 시간 보내주는 게 다 봉사라 생각했는데, 가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전문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했던 거는 저는 토목 엔지니어인데, 사실 치매 관련해서 전혀 몰랐던 상황에서 이제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특강도 많이 듣고 책을 그때부터 좀 열심히 봤어요. 우리 홍 팀장님 책 주신 게 지금 제가 번호를 쭉 이라는데 이게 40번째거든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그동안 책을 좀 보니까 가서 강의할 때 도움도 많이 되고, 우선 제가 그분들한테 전달할 것이 무엇인지 이제 그게 좀 들어오는 게 많았는데, 사실 이 책을 또 받아가지고 보니까 그동안도 궁금했던 내용들이 많이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사실 봉사는 하지만 봉사보다도 제 시간을 좀 알뜰하게 보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보람이 있고 제일 시간이 빨리 가요. 여기서 일할 때가. 그런 것들을 오히려 치매센터에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지금 그냥 봉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근무하고 있는 치매 안심센터에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치매 전문 자원봉사 활동이 제 치매 안심센터의 1순위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활동하시는 선생님들은 정말 아무런 대가도 없이 활동하시면서 지역사회에
정말 치매가 있으신 혹은 치매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에 대한 상담도 해드리고 걱정도 같이 공감도 해드리고 또 돌봄에 대한 지지체계도 해드리는데 이런 게 제도권 내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런 문화가 많이 만들어졌을 때 언젠가 내가 돌봄이 필요해졌을 때 그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주변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또 지지체계가 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지는 게 결국에 공공기관인 치매 안심센터의 주요 활동이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또 그리고 그런 바람에서 너무 오랫동안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해주시고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갑작스럽게 또 부탁드렸습니다. 자, 제 발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긴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고 그러면 넘어갈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제가 그 뒤에서부터 들으면서 영팀장님 뵙고 하면서 놀라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말 말씀을 잘하십니다. 저 같은 사람은 뭐라고 말할까 생각했다가 뭘로 갔다가 다시 팀장님 바로 하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 책 이제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 참 따뜻하신 분 같아요. 이 책이 사실 참 의미가 있고 소중한 게 저희가 작업하면서 느끼는 건데 보통 치매와 돌봄에 관련해서 필요한 정보만을 다루는 게 아니고 또 치매 환자 또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어떤 그 현장에 계시면서 갖고 계시는 그 따뜻함이 굉장히 많이 묻어나는 것들이 저희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있고요. 그래서 참 귀한 분을 저희가 모셔서 저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참 이건 제 생각이고요.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정말 그런지. 여기 아주 아버님께서 오셨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 혹시 팀장님 어떻게 가르치 잘하셨나요? 궁금했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제가 보기에도 참 이렇게 따뜻한 어린 시절 그리고 또 그런 감성을 뭐 부모님들 이렇게 가정을 통해서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함께 하신 그 귀한 자리 아버님 또 장모님 또 아내분 참석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1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저희가 이제 2부 또 Q&A 또 같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화 사인회 최대한 좀 빨리 해서 4시 좀 넘게까지 이제 저희가 하겠습니다.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고 하니까 화장실 다녀오시고 뭐 물도 드시고 하시고 저희가 지금 35분인데요. 45분에 다음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나라냐? 괜찮으세요? 안 다치셨어요? 아유, 아니네.